오늘 보시는 문제는 상시 문제입니다. 상시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가 입력을 하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건 입력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포구, 망원동, 마포구, 신수동, 마포구, 서교동, 합정동, 연미동, 마포동, 서교동, 망원동. 반복되는 글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마포구라고 쓰면 처음에 망원동까지는 마포구, 신수동이 자동으로 완성되는데 어차피 뒷글자가 다르니까 써야 되고요. 여기 마포동 같은 경우, 여기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서교동 쓴 게 있으니까 마포구 다음에 서자까지 쓰면, 마포구 다음에 서자까지 쓰시면 아마 서교동이 자동으로 완성돼서 나올 거예요. 여기가 뭐 남녀니까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일일이 다 쓰셔야 되고, 이쪽에 프로그램 하면 헬스니, 요가니, 박스니 하는 거는 어차피 앞 글자만 맞추면 뒷 글자는 자동으로 완성돼서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상 양은 많고 점수는 좀 밖에 안 주니까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책에서도 입력은 그냥 두세요 라고 하고, 시간 남으면 그때 하시면 되고. 저 가입일은 대시를 그걸 다 쳐줘야 되는 거죠? 어떤 거? 숫자만 치고 셀서식에서 전화번호요? 날짜요. 날짜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니까 16 빼기 3 빼기 5 쓰면 날짜가 들어가죠. 날짜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자, 여기도 가입일에다가, 요 가입일에다가 지금 여기가 가입일이야? 여기 D가 가입일이네. 그렇죠? 여기가 가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6 빼기 3 빼기 5 쓰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18 빼기 1 빼기 3 쓰면 여기는 18 빼기 3 빼기 1 쓰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셀서식으로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날짜 쓰실 때 연월일을 다 2018 빼기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1 빼기 1 빼기 1 하면 2001년 1월 1일 들어가니까. 1900년도를 만약에 나오면은 어떤 거? 1900년도가 나오면 그거는 1900 같으면, 예를 들어서 65년 5월 5일 같으면 1965가 들어가요. 그 날짜가 어떻게 돼 있냐면 00년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서부터는, 그러니까 00년에서 29년까지는 2000년대예요. 그 다음에 30년서부터 99년까지는 1900년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900년을 쓴다고 하면 1900을 써야 돼 일일이. 이렇게 쓰지 않으면 그냥 00 쓰면 2000년이 되니까 그것만 우리가 유의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뭐 크기는 얼마, 굵게, 표준색 파랑,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병합하는 거, 셀 스타일 뭐로 바꿔 지정하는 거, 메모 입력하고 자동 크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자, 기본 작업 2번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요거, 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크기는 15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15라고 쓰고 엔터를 탁 쳐야 15가 되죠. 그 다음에 굵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색은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있는 파랑. 색깔 중에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이거는 흐린 파랑, 연한 파랑이고, 그 다음에 녹색, 연한 녹색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제목 문자 앞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주면, 마른 목걸이 어디 갔더라? 여기 위에 있네.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뒤에다 붙여도 되고, 뭐 미음자 눌렀다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드래그하고, 또 컨트롤 눌러 드래그하고, 또 컨트롤 키 눌러 드래그해서 병합을 하면 각각 병합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블럭, 여기 이렇게 블럭, 여기 이렇게 블럭. 병합을 하면 각각.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이게 제일 안전하죠. 괜히 한꺼번에 잘못 병합하다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4부터 A3부터 H3까지 강조석 1번, 여기 강조석 1번, A4부터 A18까지 강조석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H 7번째 셀이니까는 여긴가요? 오, 되게 많네. 메모 삽입해서 이 글자는 다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수령 예정액.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 누르면 항상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가 들어있는 이 박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아니면 박스 테두리에다가 서식 컨트롤 1번 누르면 뭐 편하니까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를 해주면,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엔터 치면 큰일 납니다. 엔터 치면 밑에 줄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뒤에 밑에다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A3부터 테두리 선 하나 그려주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그렇게 되면 돼요. 얘는 굳이 이게 밖으로 빼놓지 마세요. 이렇게 밖으로 빼놓지 마시라고. 어차피 여기 계산하는 게 안 나오고 서치정하는 게 안 나오니까는 빼놓으시면 불편해요.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는 부서명에 요거죠. 기본 작업 3번 여기 가면 부서명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영업이 포함되어 있는, 영업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셀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행 전체가 아니죠. 행 전체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어려워져요. 이게 행 전체로 나오면 곡소리 날걸? 그나마 이제 상위 2위 이내는 상위 하위 규칙을 하면 되고, 탑 2로 하면 되니까는 여기는 셀 강조 규칙으로 처리하면 되고. 한번 해볼게요. B 4번째부터 B 18번째, 여기는 이렇게 여기만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텍스트를 포함하는 거 있어요. 무슨 포함? 영업. 그 다음 여기다 뭐 하라고요? 요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가서 표준색에 채우기 색이니까 채우기로 가서 노랑이죠? 그렇죠. 노랑으로 채우면 되고. 이렇게 칠하면 되고. 그 다음에 G 4번째, G 여기죠? 네, 여기. 여기에는 조건부 서식을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상위 2개니까 상위 10개 포함이 아니라 얘를 2개로 줄이면 되고, 2개로 해놓고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가서 글꼴에 가서 굵게 처리해주고, 글꼴 3개는 파랑으로 처리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갑니다. 판매량과 상여금표를 이용하여 상여금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있는 판매량과 무엇이요? 순위에 따라서 상여금을 가져가네요. 순위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다 랭크가 들어가 있네. 이 판매량에 대한 랭크가 나와야 이 랭크를 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1등, 2등은 150, 3, 4등은
5등서부터는 무조건 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H룩급을 써야 되겠죠. H룩급을 쓰고 는 H룩급을 쓰고 뭐야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가장 큰 게 1등일 테니까 뭐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순위표에서 순위표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순위에 따른 상여금이니까 두 번째 줄이고요. 유사일치죠? 정확히 일치가 아니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뭐 랭크나 한번 계산해 보죠. 랭크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는 랭크, 얘가 몇 등인지는 알아야 우리가 1등 2등 1등 2등 그 다음에 3등 4등 나머지는 다 5, 6, 7, 8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됐네요. 1번 문제 이렇게 됐는데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렇게 쓰면 뭐 답이 되는 거니까. 예. 조건표에서 그 앞에 문자까지 여기 네, 그거까지 다 하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다가 얘를 A부터 잡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A부터 잡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한번 보세요. 답은 이상이 없죠? 네. 그러면 우리가 1에서 3, 1을 2등은 1등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순이라는 글자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일치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오름차순으로 돼야 되는데 숫자가 작고 글자가 커요. 답은 맞잖아요. 답만 맞으면 되지.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과정주의가 아니라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답이 맞으면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V룩급, H룩급을 할 때는 알맹이만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런 잡음이 없잖아 이러면. 그거만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 전혀 문제 없었죠. 그렇죠?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글자를 갖고 따졌을 때 그때는 이 글자가 뭐 인사과, 뭐 영업부, 뭐 자재팀, 여기는 뭐 부서, 그러면 그것도 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괜히 그래서 그런 거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이거 뭐가 복잡하네. 뭐가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요. 1회차에서 4회차까지 출석 점수가 동글뱅이로 돼 있네. 3회 이상이면 이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면 공백으로 처리하는데 출석이 3회 이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카운트 블랭크라고 썼거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카운트 A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제가 는 카운트 A라고 쓰고 요렇게 블럭을 잡으면 출석한 게 3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4번 나왔고. 근데 뭐 3회 이상이니까 요 숫자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운트 블랭크 함수 쓰라 그랬잖아. 카운트 블랭크 함수는 빈칸 개수를 세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출석이 3회 이상이라는 말은 카운트 블랭크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백이 2개 이상이면 뭐야? 땡이란 얘기잖아. 1개 이하면 이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출석 체크한 거, 출석이 3회 이상이면 이수로 처리하는데, 예. 문제는 함수가 카운트 A가 아니라 카운트 블랭크 함수니까
블랭크이기 때문에 로 처리하면 예를 들어서 는 count if 는 if count a가 3회 이상이면 이수로 처리하고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if count blank로 처리하면 이제 범위를 정해주고 그러면은 count blank로 처리했을 때 2회 빈칸이 2개가 이상 넘어가면 땡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작거나 같다 1을 쓰면 이수가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두 번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잖아요. 한 번 하면 빈칸이 하나라는 얘기는 결성을 한 번 한 거니까는 뭐 카운트 블랭크가 빵이든 1이든 간에 이수가 되는데 두 번을 넘어가 버리면 그냥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수가 되고 그러니까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는 count if count blank 범위를 설정해주고 작거나 같다 1이라면 이수가 되고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수 얘는 탈락 이수 탈락 이수 됐죠. 그렇죠? 아니면 이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적용을 해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2보다 크다면 공란으로 처리하고 아니면 이수로 처리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만. 빈칸이 2번 이상이면 두 번. 한 번 이상이면 한 번을 넘어가면 그렇죠. 한 번을 넘어가면 한 번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한 번을 넘어가면 탈락이고 아니면 이수가 되고 1회 이하면 이수가 되고 아니면 탈락이고 그렇게 하는 결과가 이래도 답이고 저래도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시험은 기계로 검산하고 예를 들어서 검산했는데 뭐 20점 그러면 사람 채점 안 해요. 70점 초과 이상의 합격인데 60 한 5점 8점 나오면 에레까리 하잖아요. 그럴 땐 사람이 또 두 번을 검사해요. 어차피 백지낸 사람들이야 뭐 컴퓨터로 채점해 보면 대부분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지원부서가 홍보부인 지원자들의 총점과 총점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원부서가 홍보부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홍보부.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F26 여기다 이게 뭐야? F26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표 3에서 지원부서가 홍보부 함수는 무슨 함수? 표시 얘가 그렇게 나왔구나. 여기에 100 그리고 작은 거는 최소 88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 왜냐면 두 개를 쓰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두 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천상 뭐 맥스하고 미니멈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야 된다? 앰퍼센드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괄호 열고 최소 괄호 닫고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조건은
조건 여기다 쓰면 되겠네. 그럼 지원부서가 홍보부. 여기다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지원부서 홍보부. 두번든 Tmax. 가로 열고 사실은 요만큼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다 집어넣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그리고 총점. 그리고 이렇게 나왔고 최대값 나왔죠. 그렇죠? 홍보부 최대값 90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앰퍼샌드를 걸어서 똑같이 얘를 똑같이 쓰고 요 함수만 미니멈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90에 75인데 요 사이에다가 뭘 넣어주면 좋다? 따옴표에 최소 한 칸 띄우고 앰퍼샌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저 뒤에다가 앰퍼샌드 따옴표 열고 괄호 닫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나오겠네.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해봤었잖아요. 만들어가 나가는 거예요. 모양을 최대하고 최소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대값 나오고 괄호 열고 최소 한 칸 띄우고 최소값 나오고 괄호 닫고 최대 최소 이렇게. 요걸 못 봤네요. 다음 쪽에 나온 거라. 성별이 여이면서 지역이 인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판매 금액 합계를 인천 지역의 여사원들 판매 금액에 합계를 구하라 그랬는데 합계니까 썸이프 S를 썸이프 계열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자이면서 인천이니까 썸이프 S는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는 썸이프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근데 는 썸이프 S가 들어가면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정해주고 첫 번째 범위와 첫 번째 조건을 쓰고 두 번째 범위와 두 번째 조건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열해주면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합계를 구할 범위가 먼저 들어가는 거는 복수형이고 나중에 들어가는 건 단수형이고 여기는 조건이 뭐였어요? 지금 인천 사는 여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인천이어야 되고 성별이 여자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판매 금액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판매 금액을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지역 중에 인천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별에서 여직원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여자인지 여인지 여성인지 글자를 정확히 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는 썸이프 S 가로 열고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지역 선택하고 지역 중에서 그냥 인천 찍어도 돼요. 인천 아무데나 인천 찍어도 돼요. 실무에서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만 답이 시험에서는 그냥 결과주의니까 찍어도 돼요. 대신 여기다 인천이라고 쓰는 게 더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성별 중에서 여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인천 사는 사람이 하나, 두 명이죠. 232만 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인천 항목을 클릭 또 여 항목을 클릭해도 여자 항목을 클릭해도 상관은 무관해요. 실무에서는 사용 금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험이 여기가 인천이 대구로 바뀌진 않을 거 아닙니까?
서울로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찍으면 돼요. 인천 여자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얘가 바퀴를 버릴 수 있잖아. 만약에 여기다가 이 사람이 인천인 줄 알고 인천을 찍었더니 이 사람이 서울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 항목을 클릭하는 것보다는 직접 키보드로 쓰는 게 더 좋은 거고, 우리는 뭐 결과주의니까 이 보기가 이 예문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마음대로 하면 되지. 예. 5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되고, 상식과 영어의 합이 140 이상이고, 상식과 영어의 합이 140이고 컴퓨터가 90 이상, 80 이상. 그럼 요 두 개의 합계가 썸 함수가 들어와야 되고, 뭐뭐이고 뭐뭐이니까 AND여야 되고, 그렇죠? 그럼 글을 한번 써볼까요? if 가로 열고 sum 가로 열고 상식 그리고 영어, 얘가 14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80 이상이고, 근데 이걸 한꺼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AND 함수로 묶어야 되고, 이거를 만족한다면 뭐라고? 합격이고, 아니면 뭐라고? 공백이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상식하고 영어가 H30번이고 영어는 I30번인가요? I30번이고, 컴퓨터는 뭐죠? J30번인가요? J30번. 얘를 공백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를 이렇게 해줘도 돼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셔도 돼요. 어차피 두 개니까 클릭해도 되고 드래그 해도 되고. 근데 과목이 여러 개 하면 컴마 클릭하면 힘들죠. 그때는 그냥 한꺼번에 드래그가 편한 거고,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두 개를 따로 클릭해서 해도 되고, 블럭 잡아서 콜론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얘들은 불합격이죠. 80이 안 되면 불합격이란 말이야. 컴퓨터가 80 이상이어야 된다며요. AND니까 얘네 합계는 뭔지 몰라도 일단은 컴퓨터 함수가 80이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땡이란 말이야. 이제 그 중에 이제 합계를 봐야지. 합계를 봐야지. 근데 여기는 컴퓨터는 81점인데 요거 합계가 떨어졌네. 그래서 불합격 처리된 것 같아요. 그렇죠. 분석 작업 한번 볼까요? 분석 작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카드 이용 금액 명세서라는 이 표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카드 종류를 골드, 다이아몬드, 실버, 기억, 디귿, 시옷, 그냥 오름차순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카드 종류별로 이용 금액과 적립 포인트의 합계와 최대값이 이용 금액의 합계 썸이죠. 썸머리, 그리고 최대값이 나오게끔 해라. 그 다음에 순서는 합계 금액,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최대값을 나중에 계산하니까 먼저 계산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 최대값이 위에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카드 종류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하고 부분합에 가서 카드 종류로 그룹으로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용 금액과 적립 포인트에 대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최대값. 이때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카드 종류 너비가 넓어요. 조금 전에는 이 글자가 가려졌잖아요. 테두리 선도 끊어졌잖아요. 얘를 넓혀야 돼요. 넓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들어가는 것보다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셔야지, 그대로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요거 여기까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는 뭐죠? 목표값 찾기가 나왔네요. 오, 땡큐. 3월 급여 명세서에서 실지급액이죠. 그렇죠? 색깔을 좀 바꿔놓고 보여드리면 얘가 400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뭐 수당 얘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400이 되려면 뭐 얼마를 해야 돼? 22만 2,200원이 바뀌면 차이가 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는데, 이때 수식은 어디다? 당연히 얘가 수식이지. 얘가 400만원 되기를 원하는 날, 그렇잖아요. 얘가 수식이고 4000000. 이때 바꾸려는 애는 수당이 없다고 했으니까 수당에다 클릭해 주면 됐지. 바뀌었네. 그렇죠? 네, 바뀌었다. 얘는 뺄셈 아닙니까? 덧셈 뺄셈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어렵지는 않아, 솔직히. 보자. 매크로 작업 들어가 볼게요.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이 아래 합계가 나오게 하래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네.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개발도에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 여기 와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그냥 자동 합계 누르면 합계 들어가요. 이래도 돼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기록 중지.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동 합계 눌러가지고 엔터 치고 옆으로 쭉 훑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에 합계가 여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만 블럭 잡아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블럭 잡고 그냥 자동 합계 누르면 한꺼번에 들어와요. 실무에서는 잘 안 쓰죠. 왜냐면 저게 양이 많으면 블럭 잡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는 뭐 양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8부터 19까지 개발도구 삽입 단추를 연결하면 되고, 그래서 합계라고 고치고, 그러면 이제 얘를 지워놓고 나서 얘를 클릭하면 합계 나왔네. 뭐 됐네. 합계 나왔네. 오케이. 그 다음 A3부터 G3까지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써있어요? 파랑으로 칠하는 거네.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여기를 블럭 잡아서 폼에 가서 글자 색깔을 파랑으로 지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다른 할 건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록 중지. 항상 기록 중지. 그 다음에 218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같이 옆에도 나란히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의 도형에 가면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예, Alt키 눌러서 그리시고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쓰고, 이 서식의 위치가 가로 세로 가운데 이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매크로로 연결할 겁니다. 서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글자 색깔이 원래는 검정이었는데 서식을 누르면 파랗게 변하더라 이거지. 오케이, 뭐 이상 없이 잘 됐습니다.
차트 2018년도 계열만 뭐야? 그러면 육해공군 중에서 얘네들하고 얘네들만 지금 차트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구분 컨트롤 키 눌러서 2018년도 이렇게 하면 2018년도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종류를 뭐로 바꾸래요? 원형으로 바꾸래요. 원형으로 바꾸래요. 됐네? 데이터 레이블 여기 보면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어디다 하래요? 바깥쪽 끝에? 바깥쪽 끝에 넣어줬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헷갈릴 수 있어요. 요 숫자를 이제 더블 클릭할 건데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할 건데 여기에 뭐뭐까지 하래요? 값, 항목 이름, 법례 표지? 법례 표지?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법례 표지가 여기 있네요. 여기. 법례 표지를 포함하래요. 그래야 이게 빨간 게 뭐고 파란 게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문제를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줄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공군, 해군 이거를 위아래 줄을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린 지금 쉼표 찍어가지고 컴마로 찍어서 옆에 나란히 붙인 거잖아요. 얘를 공백으로 띄울 수 있어요. 공백으로도.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우리가 지금 원형 차트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 처음 하나? 예. 이거를 줄 바꿈으로 바꿔주면 위아래가 바뀌는 겁니다. 예,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법례 표지 포함이라고 하는 거는 제 기억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법례 표지. 아, 그게 뭐 메뉴판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 안에. 예. 바깥쪽 끝에 지시선은 포함한대요, 안 한대요? 말 없으면 냅두고. 지시선이라는 게 뭐예요? 지시선.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선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연결선이. 지금이야 그냥 바깥쪽에 있는데 이 유권 자리를 이렇게 빼내면 빼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는 안 나온다? 밖으로 더 빼볼까? 안 나오네. 다행히도 얘는 괜찮은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다 밖으로 빼내면 선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얘가 뭐다라고. 이걸 지시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치우기 색깔을 차트 영역이니까 미세요가 잠깐만, 얘는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서 미세효가 바다색 강조 이걸 하면 되겠네. 일일이 헤맬 필요 없이 서식에 가면 있으니까. 아까 더블 클릭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걸 갖고 처리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나오니까 여기에는 서식에 가서 서식에 가서 꾸미시면 되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아까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이건 뭐 가능한 거니까는요. 이렇게. 저 같은 그 개인적으로도 원형 차트를 설명한 적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정확히 잘 전달해 드렸나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원형 차트는요 이런 거예요. 요렇게만 보이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거를 보이려니까 구분단하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따로 잡아야만이 원형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기존에 데이터는 있었으니까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 해설에 잘 나왔나요? 뭐 계산 작업이야 답은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는 뭐 부분합이라든지 그러네 뭐 목표값 찾기라든지 매크로는 그냥 매크로도 거기 설명이 돼 있는데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는 거 약간은 설명이 약간 다르게 나온 것도 있네요. 차트 같은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잠깐 쉬었다가 상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05번 문제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A의 첫 번째는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맞춘 병합하고 셀 스타일은 제목 1이란 거 요거죠. 그렇죠? 이거로 하고 행의 높이는 28로 하라 그러고 28. 그 다음에 A3 얘 병합하고 요거 병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D5부터 D16 D5 여기서부터 여기 16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백분율 스타일 요거로 바꿔주고 그렇지. G5부터 G16까지 여기도 이렇게 백분율 스타일 바꿔주시고 B5부터 B5부터 C17까지 여기까지는 몇 개라고 쓰려며요. 그렇죠? 그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샵, 0 다음에 개 이렇게 하면 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의 5부터 F의 17까지 여기도 똑같이 샵, 0 다음에 몇 개라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G11 요건가요? 여기다가 메모 삽입 눌러주고 그 다음에 2018년 하반기 최대 달성률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선에 가서 컨트롤 1번 맞춤 자동 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3부터 G17까지는 모든 테두리 눌러주고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는 지금 X를 긋는 거죠.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기본 작업 3번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기본 작업 3번에는 요금제가 무제한이거나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나 비즈니스인 데이터를 A23에다가 요금제가 무제한이나 비즈니스 조건을 이렇게 걸면 되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제한이거나 비즈니스. 근데 항목이 동일한 거니까 아래도 집어넣어 버리고 지우면 되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출력하는 거니까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복사된 위치 27번째 비즈니스는 무제한 나오는 거죠. 비즈니스 무제한 하나 둘 셋 넷 비즈니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5개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 다음 계산 작업 봅시다. 계산 작업에는 세탁기와 냉장고의
총액의 차이를 썸이프를 따지는 거니까 이런 거죠. 지금 세탁기의 총액 그리고 냉장고의 총액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하래요. 원래 차이라는 말이 뭐예요?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차이예요. 그렇죠?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양수로. 그러니까 세탁기의 총액이 클지 냉장고의 총액이 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봐야 돼. 그래서 원래는 if 세탁기의 총액이 냉장고의 총액보다 크다고 그러면 냉장고가 큰 거니까 세탁기가 큰 거니까 세탁기의 총액에서 냉장고의 총액을 빼줘야 되고, 아니면 냉장고의 총액에서 세탁기의 총액을 빼줘야 이것이 양수란 얘기잖아요. 양수. 근데 이러지 말고 if 말고 여기 ABS 절대값을 써서 세탁기의 총액에서 냉장고의 총액을 빼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든 간에 절대값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편하지 뭐.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는 썸이프를 쓰면 되고, 썸이프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그러니까 는 ABS 안에다가 썸이프를 써서 냉장고 세탁기를 먼저 계산할게요. 이 중에 세탁기에 해당하는 총액의 합계 요거를 해서 가로 닫고 빼기 다시 썸이프 이 중에서 이번에는 냉장고니까 냉장고 그리고 총액 합계를 이렇게 해서 빼주면 냉장고의 합계가 하나, 세탁기 먼저 볼게요. 세탁기 하나, 둘, 셋. 얘네들이 7660인데 여기서 빼기를 냉장고 50 빼주고 79 빼고 88 빼주면 얼마나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을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절대값을 빼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ABS를 써버리니까 절대값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답이 쫙 나오는 거지. 문제 2번은 뭐래요?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거 헷갈려요. 함수가 4가지가 나왔어요. 자, 문제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건 제가 해결해 드려야 돼. 1과목 2과목, 3과목의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 이 외에는 불합격을 처리하시오. 함수는 if 함수, and 함수, average 함수, count if 함수 4개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처음 나왔어요. 4가지 함수 쓰는 거는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 돼요. if and 안에다가 1과목이 40점 이상이고 2과목이 40점 이상이고 3과목이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 이상이면 그렇죠? 60 이상이면 그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아닙니까? 예전에 항상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평균은 에버레이지를 썼으니까 쓰면 되는데 얘를 안 썼잖아. count if 함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count if를 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if, and 어차피 아까 평균 에버리지는 썼으니까 count if를 어떻게 쓸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세 과목 다 40점 이상을 넘어야 되니까 count if 써가지고 1과목에서부터 3과목까지 중에서 40점 이상이 되는 거를 개수를 세. 근데 세 과목이 다 4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점 넘긴 과목이 3개. 아니면 크거나 같다 세도 되겠죠, 어차피? 우리 해설에는 크거나 같다 3이라고 한 것 같던데 그냥 3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에버레이지 1과목에서부터 3과목까지 이 평균이 60 이상이면 그러면 뭐다? 합격을 처리하고 아니면 불합격을 처리해주면 이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if, and, count, if, average가 다 나온 거지. 그렇죠? 예,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 써본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1과목에서 3과목까지는 이거고 가로 닫고 여기서 1과목에서 3과목까지는 여기까지가 되는 것 같고 조건부 서식이니까 7, 그거 나갔다 40을 빼먹었죠. 그렇죠? 뭘 어쩌라는 거야? 여기다 써놓고 난리가 아니네. 똑같은 걸 썼네. 그렇죠? 여기다 쓴 거지. 요거 빼고 이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예. 나머지는 볼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합격 불합격 오케이 이렇게 썼네 뭐. 예.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요런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아주 지금까지 유형이 3가지 함수까지만 냈는데 4가지 함수를 써라고 했던 자체도 좀 파격적인 거지만 아주 머리를 잘 쓴 그런 경우죠. 이런 거예요. 3가지 과목이 아니라 10가지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40점 이상이 5과목 이상이 나와야 된다. 7과목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맞출 수도 있죠. 예. 이거를 3과목 같으면 1과목이 40점 이상, 2과목이 40점 이상, 3과목이 40점 이상인데 10과목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3, 4에서 10가지 과목이 다 40점 넘고 하려면 이게 너무 길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카운트 if를 해가지고 40점 이상 과목이 만약에 3과목 중에서 3과목 다 40점 이상이니까 그거나 갖다 3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갖다 3이라고 써도 되고 과목이 10개라 그러면 그거나 갖다 10이라고 쓰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그냥 뭐 줄줄이 나열하지 않고도 이렇게 딱 써버리면 10과목이든 100과목이든 딱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 만든 함수 중에 하나예요. 문제 중에. 좀 처음 보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응용 문제 중이니까. 문제 3번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원번호를 이용해서 가입일자를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가입일자가 회원번호 앞에 2자리 2017년도네요. 이 사람은 2017년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6월 24일이네요. 6월 24일. 오케이. 무슨 함수를 필요한다? 당연히
데이트 함수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는 데이트 년 월일 들어가야죠. 연도는 뭐다? 앞에 2000년에다가 더하기 레프트 함수 쓰라고 했나요? 레프트. 여기 있는 것 중에 왼쪽에 두 글자를 더하면 2017년도가 되고 컴마 이제 월 써야 되겠죠? MID 여기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두 개죠? 세 번째도 두 개. 이게 월이고 그 다음에 MID 요 다섯 번째 두 개가 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유형이잖아요. 많이 나온 유형. 예,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이상 없이 잘 됐어요. 이거는 뭐 하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서. 문제 4번은 어떤가요? 부서명의 홍보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래. 부서명이 홍보부라고 된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의 합계래. 그러니까 뭐 조건부 합계니까 sum if, 뒷썸을 써도 되고 sum if를 써도 되고 이건 뒷썸 쓰라 그랬네. 그렇죠? 그러면 뭐 직접 써볼까요? 는 뒷썸 가로 열고 이 중에서 합계고를 보면은 여기고 부서명은 홍보부인데 홍보부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야죠. 여기다 쓰면 되지 뭐.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부서가 뭐야? 홍보부 홍보부요? 아 부서명이구나. 부서명 되죠. 그렇죠. 나중에 조건 써도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뒷섬이야 이제 하도 많이 풀어봐서 여러분들 잘 하실 테고. 그 다음 문제는 뭐죠? 사용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일 사용 총 저장량을 24씩 나눠서 쓰면은 나머지가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괄호 안에다 나머지를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는 요거를 나누기 해서 이거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다 int를 취해주면 소점예가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왜 점 명령이야? 잠깐만. 는 int 이거 나누기 이거 가로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208 나왔죠. 그렇죠?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해야죠. mod 요거 컴마 여기를 해주면 나머지가 되고 몇 나머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8에 8 남은 건데 요 사이에다가 괄호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야 되고 저 뒤에는 몇 남음이라고 돼야 되니까 또 앰퍼샌드 써가지고 따옴표에다가 몇 남음이라고 쓰고 괄호 닫고까지 이렇게 해주면 맞잖아요. 그렇죠? 15일 사용일수가 15일이고 그럼 나머지는 또 답은 짜깁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몫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계산하는데 그 앞에 괄호를 열어야 되고 얼마 남았다고 괄호를 닫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거죠. 그 다음 문제. 분석 작업 해볼 겁니다. 여기는 지금 청과 채소, 수산이니까 역순이네, 역순. 내림차순이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수산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번 해주고요. 부분합에 가서 코너 그대로 두시면 되고, 코너별로 판매량과 판매총액의 합계 먼저 계산하고 다시 평균 계산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주고, 그러면 합계 밑에 내려가고 위에 평균 나오고. 근데 여기 너비가 깨지니까 안 되니까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펼쳐줘야 되고. 그럼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표 스타일, 홈에 가면 표 스타일이 있네. 여기 표 서식, 표 서식에 가서 잠깐만, 부분합의 표 스타일 밝기 2, 표 서식에 가서 밝게 두 번째 이거네. 이거 눌러주면 되겠네. 뭐 이렇게 되겠네. 얘 빠졌다. 얘 빠졌죠? 다시 실행 취소하고 여기다가 표서식 밝게 두 번째인데 여기 보면 블록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지금 밑에 총합계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재조정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한번 생기네. 이렇게 요 끝에서 끝났으니까 여기가 그냥 엔터 쳐버리면 무심결에 아래줄 23번째 줄이 안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복병이었네. 그게. 그 다음 목표값 찾기. 월 납입액 지 6번째 했어요. 지 6번째 크루즈죠. 그렇죠? 얘가 60만원이 되려면 이 6번째 했어요. 기간을 얼마로 바꾸면 좋겠냐? 그러면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요 수식이 얘니까 얘가 600000 바꿀 셀은 얘가 되는 거죠. 개월 수가 늘어나면 줄어들면 납입이 올라가니까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하나 됐고, 그 다음 매크로 작업. 재고량은 수입량 빼기 판매량이래요. 오케이.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재고량. 여기 와서 는 수입량 빼기 재고량, 그리고 자동 채우기, 기록 중지. 이때 B 14번째 여기서부터 C 15 여기다가 단추 그려놓으라 그랬죠. 단추 그려놓고 재고량 연결하고 재고량이라고 쓰시고, 자 이제 얘를 지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탁 답이 되는데, 얘를 눌렀더니 답이 안 나오고 막 여기저기 이상하게 뭐가 나타났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특히 요거 상대 참조로 기록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마우스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매크로를 실행해도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재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커서를 놓지 말고 항상 요 앞에 있다가 매크로 기록 시작 들어가면 요 위치에 와서 여기서 요 위치에 와서 명령 걸어주고 자동 채우기하고 그대로 둬도 되고 딴 데서 놓아도 되고. 재고량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강조색 1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페인팅을 할 건데,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자, 여기 범위 설정해주고 나서 셀 스타일을 강조색 어디야? 강조색 1 여기 있네. 밑에 있는 거 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대로 둬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하면 되겠죠. 기록 정치.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하나 건너뛰는 거죠. 2의 14번째부터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쓴다? 셀 스타일.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돼야 되니까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되죠. 셀 스타일로. 자,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얘를 누르는 순간 딱 원래대로 바뀐 거지. 오케이, 잘 됐어요. 차트 작업. 차트에서 남자 시력 좌우 계열만 나타나게 하래. 그럼 여기 있는 키 있잖아요. 키가 퍼런 거네. 얘를 선택하고 지우고 몸무게 선택해서 지우고 이렇게 하면 시력 좌우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책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남자이니까 성별 남자 그 다음에 시력 남자 거 그러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전환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색깔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키 빼고 몸무게 뺀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상관없다는 거지. 왜냐면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칼라 문제지로 나오면 당연히 지금처럼 해야지. 방금 전에 여기 있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일일이 재조정했다가는 색깔이 검정, 빨강, 파랑만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거로 되잖아. 흑백 문제지가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 좌우 시력 만들고 크기는 홈에 가서 14, 16, 14. 자, 얘 차트 겹치기 얼마로? 50%. 얘 50. 간격너비 100.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축값을 얼마로 하래? 0.5로 하래. 0.5. 0.5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 아래로 0.5보다 좋으면 위로 올라오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표를 표시하는데 범례는 안 들어가죠. 앞에. 그러니까 데이터 표만 표시하는 거죠. 문제도 데이터 표 표시라고 했으니까. 차트는 뭐 그냥 되게 쉽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네요. 예. 근데 그 데이터 범위를 조정하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는 재조정했는데 여기는 필요 없는 거를 선택하고 딜리트 해버렸어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여튼 뭐 답만 맞으면 되는 거지. 결과주의라 그랬으니까. 예.